네, 안녕하세요. 팀스, 팀 스페셜라이즈드 최초 제안자이자 리딩 롤을 맡고 있는 기술국 김성직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요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2020년 11월 26일 작년 이 즈음에 제가 제안을 해서 이제 1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지난 1년 동안 팀스를 통해서 기술본부 미디어 창의 기술전 뭐 수상을 한 성과도 있었고 또 올해 6팀이 출품을 했는데 미창전에 저희 청주 총국에서 특히 이제 팀스에서 그 제안되고 이렇게 실행했던 프로젝트가 2건이 미창전에 이제 출품을 해서 그 중에 한 건이 이제 수상을 했거든요. 그런 성과도 있었고 1년 동안 저희가 각자 주어진 그 업무 분장상에 그 고유의 업무 외에 어, 자가 발전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시도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또 마지막 세션에서는 내년도에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스에 대해서 이미 그 작년부터 쭉 들어보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뭘 하자는 건지, 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를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기존에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복습이 될 거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간단한 개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이 팀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소개해 드리고 본격적으로 5가지 세션 오늘 한 2시간 반 남짓 동안 2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공유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획을 가지고 이런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팀스를 제안을 했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이제 제가 말하자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롤로서 테크니컬 어드바이저의 역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고민해보다가 제안을 했었고요. 우리 전통적인 그 방송 제작 기술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제작 기법이나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그거를 이제 실무에 안착을 시켜보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출범할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은 했었는데요. 특히 이렇게 녹색 글씨로 표시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실행이 된 부분도 있고 실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래 보라색 글씨는 그 약간 핑크톤 나는 글씨는 제 주요 관심사고 제 개인적인 주요 관심사하고 나름의 어떤 전문 분야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어,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많이 진척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관심 있어 하셨고 참여를 하셨고 뭐 요거는 그때 당시에 제안됐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왜 이걸 제안했느냐? 결과적으로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그 경험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캐치프레이즈로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로 잡았고요. 놀면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실험적 가설을 어떤 증명해보자는 취지도 있었어요. 앞선 그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하게 연장선상일 수 있지만 자가 발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구력이 있고 자생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창의적인 일을 이제 꾸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의 경험적인 소신인데 일하는 과정에서 묻어나는 그 작은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큰 그림에 묻어나더라. 그래서 어떤 끝내주는 결과, 우리 어떤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한다기보다는
순간순간 이렇게 재미있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해보자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 팀스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팀스 안에는 어떤 문화가 있는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과정이 가져오는 창의적 지구력,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유명한 그 펩 과르디올라 지금 맨체스터 시티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일 가장 잘하는 일은 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거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 이미 저희 그 팀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그 포메이션의 그 상대 진영의 그 플레이어 사익 공간을 공략을 함으로 해서 훨씬 더 창의적인 경로가 만들어지고 훨씬 더 좋은 성과들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통 이게 이제 일종의 은유법, 비유법인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어떤 직능, 직무, 조직 그리고 시스템 기존에 일하던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틈새 공간을 들여다보며 봄으로 해서 마치 펩 가르디올라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통해서 훨씬 퍼포먼스가 좋고 효율이 높아지는 음, 축구 성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서도 이렇게 틈새를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라는 게 첫 번째 벤치마크 대상이었고요. 두 번째 벤치마킹 대상은 음, 토스 앱을 만들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이제 에자일 방식이라는 게 상당히 요즘 스타트업 씬에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토스를 만드는 비바 리퍼블리카, 특히 에자일 방식의 그 조직은 입체적으로 조직이 잘 짜여져 있고 그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자일 방식의 이 팀과 조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것이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반드시 변화시켜야 하는 거는 항상 일하는 방식을 이들은 계속 바꾸어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배들로부터 배운 약간 도제식 시스템에 하던 대로만 할 게 아니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 보다 보면 뭔가 조금 새로운 성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인 거죠. 이게 이제 입체적인 조직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주기를 스프린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짧은 주기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기존에 저희가 리니어 방식으로 일하는 거는 바퀴 만들고 바퀴를 잇고 거기에 몸을 그 바디를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운전석을 만들고 이런 리니어 개념이었다면 에자일 방식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각각의 스프린트에서 달성을 하되 점점 더 고도화된 기능 4를 붙여가면서 일반 사용자들, 우리 입장에서는 시청자들, 수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한 커플 한 커플씩 쌓아가면서 그들의 취향에 맞춰가는 약간 이런 방식을 에자일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을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개개인을 통제수단, 변화의 대상, 내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들이 창의적인 어떤 주체이고 이들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 어떤 자양분이며 또 서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넌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잘 녹아드는 그 팀을 한번 시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팀스라는 것을 제안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룰이 없어요. 팀스 안에는 룰이 없고 하고 싶다고 제안하면 그분이 리딩 롤을 잡고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팀스에 속해 있는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진적인 개선, 그러니까 과정에 중점을 두고 또 이걸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에게 뭔가 남겨지는 그 뭐라 그러죠? 스스로 성장하는 어떤 그런 성과들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 이런 게 뭐
100%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팀스에 속해 있는 몇몇 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팀스를 제안한 거는 이게 몇 년이었지? 예, 2019년 여름에 미창전 기술본부 미디어 기술 창의전, 거기에 자유 형식으로 제출했던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청주에 내려와서 이제 가시화를 한번 시도를 해본 거고요. 그 미창전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전에는 그 전략기획실인가, 거기에 이제 우리 회사에, 제가 올해가 19년 차고 내년이 20년 차인데요. 그동안 일해오는 동안 느꼈던 우리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런 식으로 개선해 보면 어떨까는 것들을 생각해서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세 번째 이제 벤치마킹 대상으로 고봉순 생기 불어넣기 프로젝트, 벽을 허물고 필요를 채우면서 연결하고 키워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자,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사일로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사일로, 우리 뭐 직종 이기주의, 뭐 그리고 뭐 관행에 이렇게 얽매여서, 또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이렇게 잘, 뭐라 그럴까요?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뭔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좀 뻐걱뻐걱대고 빠른 의사결정이 어려운 그런 모습은 다 우리들 겪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을 차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현상적으로 이제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2080은 일과 조직의 전형성 그리고 정형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이다. 근데 결국 새로운 방식이라기보다는 구글에서 일하고 있는 2080 법칙을 우리 회사에도 도입을 해보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슬라이드였고, 제가 이제 디지털 서비스 운영부에서 일을 할 때 실제로 그 PD분들 대상으로, 라디오 PD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인터뷰를 했을 때 키워드들을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그렸던 거, 이 내용은 이제 팀스 유튜브 채널에 이미 1년 전쯤에 제가 올려놨던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KBS는 일도 조직도 적응도 느리고 관료적이다. 왜? 사일로 때문에. 수직적이고 상호불통이고 적체돼 있고 오랜 관행에 얽매여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글의 20% 룰을 적용을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현재 업무, 현재 조직, 현재 직종 외에, 그러니까 양쪽 부서, 어쨌든 이 부서장의 어떤 그 승인하에 사이드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자. 주 5일 근무면 하루 정도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자. 주 4일 동안은 이제 부여된 고유의 업무 분장상의 업무를 하고 하루 정도의 시간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자. 근데 하고 싶은 일은 직종 어떤 제약도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자. 그런 취지였고, 이게 이제 제가 요거를 제안할 당시에 디지털 서비스 운영부에서 방송기술 직종을 가진 사람이 UX UI 디자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내다 보니 VR AR 관련된 뭐 해외 연수 기회를 얻었었고, 그 전문 어떤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기존의 프로세스나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새로운 성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일종의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팀스라는 것도 이렇게 주 4일은 부여된 업무를 하고 하루 정도 뭐 우리 사내 일도 상관없고 또 대외적인 사이드 프로젝트도 상관없고, 이걸 주간 리포트를 잘 해서 성과 관리만 잘 된다면 직종을 초월해서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고 경력 개발도 되고 창의적 성과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 얘기가 앞서서 뭐 하프스페이스 축구 얘기도 했고, 그 비바 리퍼블리카의 뭐 에제일 방식도 얘기했고, 결국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그 지난 1년 동안 제가 제안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봤던 팀스의 그림입니다. 팀스 이 그림을 보고 팀스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재승 박사님도 결국 창의적인 성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서로 연결될 때 나오더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전문을 가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야 그래야 창의적인 성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뇌과학, 인지과학에 저명하신 이분도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벽 허물고 피로 채우고 연결해서 세상 끝까지라는 게 이런 정리가 됐었고요. 이거는 뭐 사족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런 것들을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팀스는 새로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창의적인 지구력을 이제 목적하고 그리고 입체적인 조직 구조가 어떤 생산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그리고 실제로 20% 룰의 그 마진을 이제 확보함으로 해서 서로 다른 직종과 뭐 생각과 어떤 경험을 뛰어넘어서 이것들을 서로 연결하고 합치면 새로운 창의적인 결과물이 만들어내질 것이다 생각으로 결론적으로 팀스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 빈틈을 공략하는 애자일 방식의 생산적인 포켓놀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뤄드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드 CG를 이용한 이제 방송 자막 생성이에요. CG가 2번 나와서 조금 의미적으로 그렇긴 한데 두 번째 CG는 그냥 방송 그래픽 생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미창전에서 이제 3등상을 수상을 한 프로젝트고요. 남시현 씨도 같이 작업을 했었고 그 TV기술국 시스템 관리 담당하시는 분도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 기술본부 미디어 창의기술전 거기 이제 수상을 한 프로젝트 그리고 김건영 씨가 발표할 라우드니스 플러그인을 이용한 방송 제작 활용 방안 이것도 미디어 창의기술전에 출품을 했던 그러니까 올해 6개 중에 이거 1번, 2번 프로젝트가 올해 출품한 6개 중에 최종적으로 본선에 진출한 6개 프로젝트 중에 2개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오재훈 씨가 이제 그 작년 이맘때에도 색보정 관련해가지고 PD분들 그리고 전임 총국장님 그리고 전임 편제국장님 평을 얻어서 이거 빨리 도입하자 어떤 얘기를 들었던 색보정 관련된 내용 오재훈 씨가 발표 예정이고요. 그리고 남시현 씨가 본캐로서 지금 SMR 담당이신데 SMR 담당으로서 이제 업무를 몇 개월, 수개월 동안 해오시면서 공유할 만한 내용들 발표해 주실 거고 또 그 와중에 이 웹GL이라고 웹 기술을 이용한 그래픽, 3D 그래픽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구현하는 자바스크립트 뭐랄까요 프레임워크 같은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이제 내년에 뭘 할지, 팀스가 뭘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권영부 씨에서부터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권영부 씨로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